모든 국어 공부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에 있습니다. 우선 듣기에 있어서는 엄마가 책 읽어주기, 아직 뭐 글을 잘 읽어내려가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림책 한 권도 좋고요. 아니면 글밥이 많이 들어있는 글도 좋습니다. 다만 엄마가 바쁘다면은 그 글밥이 많이 들어있는 그 책들 있잖아요. 부분 뭐 하나의 챕터씩 읽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엄마가 글을 읽어주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아이의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글을 이제 막 된 친구들에게 글을 읽어라 하면은 사실상 아이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글자 안에 갇혀서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책 읽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글자 읽기에 빠져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에 스토리에 집중해 나갈 수가 없고요. 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어휘에 있어서도 어휘의 쓰임을 배워나가지 못하고, 뭐 구례, 구조, 짜임, 표현 방법 또한 배워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듣기 활동 또한 1학년 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의 우리 저학년 친구들의 특징이 집중력이 약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 읽어주는 시간을 통해서 집중력도 키울 수 있고요. 글자 안에 갇혀 지내는 게 아니라 글의 흐름을 이해하게 하고, 표현해 나갈 수 있게 하고, 잘 전달해 나갈 수 있게 하고, 또한 상상력을 키워주고 사고력을 키워주고, 이런 것들이 엄마가 읽어주는 책 읽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책을 읽었을 때는 잘 전달이 안 되죠. 아무래도 툭툭툭 어디서 끊어 읽을지도 모르고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성인이 책을 읽어 내려갈 때는 의미 단위로 끊어 읽게 됐을 때 아이들의 어떤 이해력은 더 높아지고, 그렇게 스토리를 또 배워나가게 되고, 이런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책 읽어주기 시간을 가져라. 바로 듣기 공부를 해나가는 어떤 방법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읽기 공부 그리고 쓰기 공부입니다. 읽기와 쓰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1학년,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읽기 따로 쓰기 따로가 아니라 저는 읽기 플러스 쓰기 1+1 공부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읽기와 함께 반드시 쓰기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1학년 우리 아이에게 해나가는 게, 따로 국어 노트를 마련을 해가지고요, 엄마가 이제 문장들을 선별해가지고 세 문장씩, 여기서 또 아이한테 조금 더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싶을 때는 뭐 5문장, 6문장씩 엄마가 일단 먼저 쓰고요. 그리고 따라서 쓰게 합니다. 아이에게. 아이가 따라 쓰는 것 정도는 한 3줄씩 해서 따라서 쓰고요. 그리고 쓴 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확인 작업을 거쳐줍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와가지고 아이가 읽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잘 읽어 내려갔는지 다시 또 엄마가 읽고 아이가 읽고 해서 읽고 쓰기, 그 활동을 같이 이어나가라는 겁니다. 이걸 저는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장들을 써 내려가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은, 그림책 안에 있는 좋은 문장들을 선별해서, 혹은 문제집 안에 있는 문장들을 선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써주고 읽어나가고,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게 읽기, 쓰기를 함께 이어나가라, 1+1으로 꼭 진행하라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장 쓰기에서 더해서 해나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일기 쓰기 진행을 하죠. 아마도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은 일기 쓰기, 본격적인 일기 쓰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이 시기부터라도 엄마와 함께 해나가면 좋지 않나. 제가 미리 이제 아이와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기 쓰기. 그런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 한글을 완벽히 떼지 못한 친구란 말이에요. 한글을 뗀 친구에게도 일기 쓰기 추천드리고요. 저희 아이처럼 한글을 완벽히 떼지 못한 친구들에게 또한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가 그냥 책을 함께 읽고 또 읽어 내려가는 것에 그치다 보면은 아이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기를 쓰고 글을 써 내려가다 보면 그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띄어쓰기가 잘 안 되네. 아이가 맞춤법이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약하구나. 그냥 소리 내는 대로 쓰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해서 아이에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고쳐 나가면서 맞춤법을 익히고 띄어쓰기를 익혀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고요. 거기다가 심화 학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기쓰기가. 단순히 맞춤법 교정, 띄어쓰기 교정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표현력을 발휘하고 심마적인 부분으로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은 친구들은 글씨도 막 엉망으로 쓰려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차분하게 깔끔하게 써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도 가능하고요. 초등 저학년 3학년까지도 보면은 기초적인 부분을 소홀히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요. 글을 써 내려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심지어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도 어떻게 글을 쓰냐 하면요. 철수가 학교에 갔다 하면 철수가 뛰고 학교에 뛰고 갔다 요렇게 써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써 나가는 친구들이 있느냐 하면은요. 철수 뛰고 가 학교 뛰고 애 갔다 이렇게 써 내려가는 친구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철수 가 학교 애 갔다 하고 문장 보고 맞춤표를 찍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일기 쓰기에 있어 가지고 저는 이것들을 그대로 두면은 아이들은 그게 틀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1, 2학년 이 시기에 이것들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바른 표현은 이것이다. 지금 당장 바른 표현으로 써 나가야 한다 하면서 다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표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또한 바른 표현들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 한글을 완벽하게 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맞춤법에 구애받지 말고 쓰고 싶은 내용으로 써 내려가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름이다 해가지고 여름에 관련된 글을 써 내려가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써 내려가면서 1학년이다 보니까 아직 한글 완벽하게 떼지 못했으니까 맞춤법들이 엉망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일단 쓰게 하고요.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아이가 막 쓰고 싶은 내용도 많고 열심히 해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그 이후에 엄마가 올바른 맞춤법으로 띄어쓰기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다시 써 내려가 주고요. 표현도 잘했는데 사실 이렇게 맞춤법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써 나가는 것이야 해서 엄마가 알려주고 그리고 다시 그거를 보면서 아이는 또 써 나가고 그렇게 일기쓰기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앞서서 얘기했던 국어노트의 문장 뭐 5개씩 6개씩 써 나가는 거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은 학습 과정이 된 거예요. 본인이 쓰고 싶은 스토리, 본인의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풀어 내려가고 그 이후에 또 엄마가 점검을 해주고서 바른 길로 안내해줘서 또 그거를 따라서 쓰는 거죠. 그러면서 올바른 표현, 바른 표현을 배워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도 굉장히 신나하더라고요. 엄마가 선정한 문장이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서 이제 스토리를 풀어간 그 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물론 맞춤법은 틀렸지만 지금 이 시기 1학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배워나가면 돼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이제 배워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 마무리가 됐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서 얘기했죠. 1+1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읽기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먼저 아이에게 자기가 쓴 일기를 읽어 내려가게 하고요. 그 이후의 작업은 아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가 읽어 나가서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엄마가 읽어 내려갔을 때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요. 집중력이 약한 친구들, 좀 산만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그 글을 읽어 내려갈 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또 엄마가 미션을 주는 거예요. 빨간 펜 혹은 형광펜 혹은 색색의 펜을 이용해서 엄마가 읽을 때 어느 부분에서 띄어 읽는지 그것들을 표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귀는 집중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그 들려오는 글에 집중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엄마가 이 부분에서 끊어 읽네. 끊어 읽게 표시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번씩 한 번씩 따라 읽는 거예요. 엄마 한 번,
그리고 아이 한 번, 그리고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으로는 아이에게 읽어 나가게끔 그렇게 마무리를 한다면은 이게 읽기, 쓰기, 듣기 공부가 정말 동시에 진행되는 1학년 한글 공부의 가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우리 1학년, 2학년 때 이 연필 잡는 것 이거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습관에 길들여졌을 때 바로잡기가 나중에 너무나 힘들어지거든요. 3학년, 4학년, 5학년 때 정말 연필을 제대로 잡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게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올라갔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기가 지금 정말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글 써 내려가는 게 잘못된 연필 잡기인데 그게 길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동안 해왔던 게 더 익숙하고 더 편안해졌기 때문에 바꿔나가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연필 쥐기로 이어져 나가게 됐을 때 나중에 쓰기가 더 많아지고 또 중학교 올라갔을 때 쓰는 일 굉장히 많아질 텐데 어떤 고통에 시달리게 되느냐? 손 아픈 고통에 시달리게 돼요.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는 거는 이후의 문제고요. 그보다도 손 아픈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연필 잡는 방법 올바르게 써 나갈 수 있도록 도구들을 정말 알맞게 올바르게 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엄마와 함께 받아쓰기 과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맞춤법에만 잘 썼다고 동그라미를 쳐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획순에 맞게 쓰는지 그리고 깔끔하게 써 내려가는지 이 또한 체크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써 나가지 못했다, 줄을 내려왔다, 이거는 틀린 것이다. 이런 걸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획순에 맞지 않게 너무나도 순서가 뒤범벅으로 글을 써 내려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글을 써 나갈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써 나가는 순서가 있는데 이것들이 잘 안 된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부모님께서 받아쓰기 하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의 어휘력 또한 키워놓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받아쓰기가. 아이가 일기를 써 내려갔잖아요. 자기가 틀리게 쓴 것들 다시 엄마가 수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익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제대로 익혀 나갔는지 그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받아쓰기를 진행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실수했네 이렇게 쓰는 거였지 하면서 이제 알아가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아이 입학하고 나서 학교 적응을 잘 해나가고 있는 거 보면서 기특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뭘 해나가나 아이에게 어떤 것들을 집중시켜 나가지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아이의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신다면은 이 방법 함께 해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영상 찍어봤네요.